전체적으로 뭐 해주면 될까? 분모 없애야 될 거 아니야? 분모 없애려면 뭐 해줘야 돼? 왜 아무 말이 없어? 모르겠어 아예? 시작을 못하겠어? 말을 해. 모른다고. 뭘 먼저 해줘야 돼? 이걸 얘기해 달란 얘기야. 이 식을 보고 뭘 먼저 해줘야 돼?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12를 곱해야 되잖아. 모르겠어? 아니 그냥 12를 곱하라고 전체. 그럼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 아 전개할 필요 없고 그냥 곱하라고 얘한테만. 12를 곱하면 약분할 것만 하란 얘기야. 얘는 그대로 있잖아. 이렇게 곱할 거고 얘한테도 곱할 거고 얘한테도 곱할 거고 그래서 얘는 약분이 되고 그러니까 4를 한 번씩만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8x 플러스 4가 되고 얘도 약분하면 3x가 되고 얘는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이게 돼? 자 그러면은 이제 3x 넘기면 8x 빼기 3x가 되고 4 넘기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가 돼서 5x가 마이너스 16이니까 x는 마이너스 5분의 16 이렇게 나오죠. 말 못하면 안 돼. 이걸 말 못한다는 거 위에 것도 못한다는 얘기잖아. 위에 건 이렇게 했어? 6번? 6번도 이렇게 했어? 통분하는 문제 아니야. 방정식은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거라 그랬어. 통분하는 거는 등호가 없을 때 통분하는 거야. 등호가 있을 때는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거고. 근데 뭐 통분해도 답은 어차피 똑같긴 해. 다르게 나오진 않아. 마지막에 약분을 해야 되는 거. 그게 귀찮은 것 뿐인 거지. 다른 사람은 이제 없는 거예요? 진도 나가도 돼요? 그러면? 호윤이 더 없어요? 진짜요? 오늘 진도 나가요? 효주 채점 다 된 거죠? 자, 시작합시다. 그럼 오늘 진도.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설명했냐? 146까지 낸 거 보니까 146까지만 설명했나요? 그러고 끝났나? 146까지만 설명하고? 알겠어요. 자,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자,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용어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네, 여기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게 x축이었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y축이고 요 중심이 원점이고 그 다음에 제1, 제2, 제3, 제4, 4분면이라고 그러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고 오케이? 네, 이거 했어요. 자, 그럼 이걸 했으면 이러면 이제 4번 같은 문제를 부호를 확인을 해라.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부호를 확인하시려면 자, 나와 있는 거에서 A가 지금 0보다 작으니까 음수라는 거 알죠? B는 0보다 크니까 양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A 곱하기 B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곱해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 B가 음수인 거고 A도 음수일 거죠. 몇 사분면이에요? 제 3, 4분면. 네, 제 3, 4분면. 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좌표가 음수고 Y좌표도 음수다. 뭐 이 얘기죠? 똑같이? 자, 근데 이제 이게 부호 바꾸는 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숫자를 넣으셔서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A가 음수야. 그러면 제일 쉬운 숫자가 뭐야? 마이너스 1이 제일 쉽겠죠. B가 양수야. 그럼 플러스 1이 제일 쉽겠죠.
그래서 그걸 여기다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1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그리고 A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니까 3, 4분면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했던 이런 부등식으로 표시를 하는 게 식을 쓰실 때는 이렇게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을 쓸 때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쓰지 못해요. 식을 쓰셔야 될 때. A가 뭐냐? 그러면 A 뭐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안 돼. 무슨 일인지 이해되시죠? 네. A가 음수 이렇게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객관식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죠. 네, 마이너스 표시하고 플러스 표시해서 그게 사분면 확인하는 게 눈으로 보기엔 좀 더 쉬우니까.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번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를 해주셔야 되겠죠? 방금 전에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B가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다 넣으면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니까 2죠? 그러니까 얘는 양수예요. B-A는. B는 플러스 1이었으니까 양수겠죠? 그대로. 네. 그래서 얘도 양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둘 다 양수니까 제1사분면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근데 원래 계산하는 방법은 A가 음수고 B가 양수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B는 양수니까 플러스였을 텐데 마이너스 A를 따로 쓰는 거죠. 마이너스 A는 부등호가 바뀌어서 양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수랑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양수다 이렇게 식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 아시겠죠? 근데 뭐 이게 어떻게든 푸셔야 되는 거니까 두 가지를 다 얘기해 드린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는 위에 거 보고 생각하면 그냥 끝나죠? 얘가 방금 양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겠죠? 그럼 보시면 얘는 얘랑 부호가 다 반대 아니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여서 제2사 보면 이렇게 위에 풀었던 걸 좀 이용하셔도 돼요. 뭐 요정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부호 결정하는 거. 자, 그래서 뭐 몇 개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B는 제 몇 사분면에 있는지 확인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랑 얘를 보고 A, B의 부호를 이제 찾아야 돼.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A랑 B랑 곱하면 양수죠,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A랑 B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A가 양수면 B도 양수여야 되고, 얘를 봤을 때. 두 번째로는 A가 음수면 B도 꼭 음수여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첫 번째 경우인 거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두 개를 더했는데 양수가 돼야 돼. 그러면 1번, 2번 중에서 뭐 해야 돼요? 두 개 더했는데 양수여야 돼. 음수끼리 더하면 양수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이제 1번으로 결정이 이제 이걸 보고 된 거야. 자, 그래서 둘 다 양수라는 걸 안 거지. 그래서 부호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A, B 모두 양수여야 되고, 그래서 제1사분면이고.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거는 또 숫자 막 집어넣어서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숫자 집어넣으려면 방금처럼 이거는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라는 거 생각하고 뭐 같은 숫자 집어넣든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1, 2 이런 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긴 한데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생각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식스라고 하는 것도 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으셔야 돼요. 다음 6번. 네, 6번도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합시다. 자, 6번에 나와 있는 것도 A랑 B랑 곱했더니 음수래요. 이 얘기는 A랑 B의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A가 양수면 B는 꼭 음수여야 되는 경우 하나.
A가 음수면 B가 꼭 양수여야 되는 경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얘를 봐야죠. A에서 B를 빼면 양수래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숫자를 막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B를 넘겨보면 그러면 부호가 바뀌겠죠?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가 나오잖아요. A가 더 커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건 안 돼요. 두 번째 건 A가 음수고 B가 양수니까 A가 더 작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첫 번째 게 확인이 되고 그럼 A가 양수고 B가 음수니까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겠죠? 그러니까 제 4사분면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밑에 2번 보면 뭐 다른 것도 나왔죠? 그러니까 A가 양수면 마이너스 A는 음수 이런 것도 써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B가 음수면 마이너스 B는 양수 반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하면 얘도 플러스고 마이너스 B도 플러스죠? 그러니까 얘는 제1사분면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해돼요? 다 되고 있어요? 이거 어려운 얘기라니까. 네.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네, 쉬운 문제 아니에요. 넘어가요. 네. 넘어갈게요. 밑에 있는 거 이제 맞춰서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좀 더 복잡하게 막 나왔죠? 아, 뭐, 6번 해봐야 될까? 5, 6번은 해봐야 될까? 자, 방금 위에 A가 뭐였지? 양수고 지금 B가 음수였죠? 제가 써놓고 다시 5, 6번을 해볼게요.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B분의 A는 양수야, 음수야? 얘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저기요? 이해되신다면서. 자, B분의 A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응, 음수죠. 마이너스가 하나 있잖아. 얘도 곱하기랑 똑같은 거니까요. 네, 마이너스가 하나 곱해지면 음수여야 돼요. 그래서 B분의 A 음수고요. 마이너스 B는 양수였죠? 네. 그러니까 음수 양수니까 제 2사분면이에요. 다시 A 곱하기 B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네, 음수죠. B제곱은요? 네, 음수 제곱하면 양수예요. 마이너스가 두 번 곱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B제곱은 양수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플러스여서 제 2사분면이 돼요. 계속 어려운 걸로 나올 텐데. 자, 진짜 되는 거 맞죠? 자, 넘어가요. 계속 나와요, 이거 지금. 자, 이따가 다시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대칭인정. 자, 대칭인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제가 그림을 좀 그려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내가 여기에다가 1,2를 찍을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의 대칭일 때 어떻게 바뀌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제가 첫 번째 X축의 대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반으로 접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이게 물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얘가 어디 찍히겠냐? 그러면 접었으니까 여기 찍히겠죠. 이해돼요? 네. 그럼 여기 좌표가 뭐예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뭐가 바뀌었어요? X부호는 그대로죠. 근데 Y의 부호가 바뀌었죠. 자, X축의 대칭이면 좌표에 무조건 Y의 부호만 바뀌어요. 태경이 졸려? 너 졸리냐? 안 졸려? 눈이 슬슬 감기는 것 같아서 졸리는 거 맞지? 아니야? 괜찮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Y축의 대칭이라고 하면 그러면 옆으로 접은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겠죠. 네,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1,2가 될 거예요. 자, Y축의 대칭이라고 하면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x축 대칭 그러면 x의 반대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y축 대칭 그럼 y의 반대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될까요? 제가 처음이니까 그림 그려서 하는 거지만 그냥 이거 그림 없이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 보기 편하라고 그림으로 얘기하는 것 뿐이야. 이거 말로 얘기하는 거야. 그냥.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원점 대칭이 있어요. 원점 대칭이라고 하면 대각선으로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적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찍혀요. 그러면 원점 대칭일 때 여기는 3, 4분면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면 부호가 다 바뀌어. 뭔 얘기인지 이해될까요? X축의 대칭이면 Y 부호만 바뀌고 Y축의 대칭이면 X 부호만 바뀌고 원점 대칭이면 다 바뀌고.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호가 바뀌는 걸 모르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Y축의 대칭이니까 몇 사분면에 갔어요? 2, 4분면에 갔죠? 그러니까 그냥 숫자 그대로 쓰고 2, 4분면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쓰셔도 돼요. X축의 대칭이면 4, 4분면에 갔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4, 4분면이. 그러니까 그대로 숫자 쓰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돼요. 이해될까? 그러니까 안 외우셔도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림 그려서. 근데 외우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라고 안 가르쳐줘. 제가 그냥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3,2야. 자, X축 대칭하면 자, 그림 없어요. 자, X축 대칭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를 Y축 대칭하면 플러스 3, 2 플러스 3,2 얘를 원점 대칭하면 플러스 3, 마이너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될까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외우셔야 되겠죠, 당연히. 자, 이제 밑에 걸 볼게요. 자, 문제 보면 1번에 X축에 대한 대칭일 때 누구 반대? Y좌표. Y축의 대칭이면 X좌표가 부호가 반대가 되고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부호가 반대가 된다. 됐죠? 고인이 되고 있어요? 또 멍하니 있지 마시고 이해돼요? 안 돼요? 이거 말고 할 게 없는 단원이에요. 자, 2번으로 볼게요. 2번에 나와 있는 거 평면에 나타내고 그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3 여기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좀 크게 봐야 되겠죠? 자, X축 대칭이에요. 부호가 뭐라고요? X축 대칭이면 뭐라고요? Y축이 여기 쓰래요. 네, 자, 네.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 휴주만 아는 거 아니야? 이제 확인해야 되겠어. 진짜 안 되겠어. 자, 2번 Y축 대칭이야. 서영이. 마이너스 응. 네. 왜 점점 목소리가 작아져?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찍으면 여기. 자, 쓸 때에는 여기 Q도 써야죠. Q는 2, 마이너스 3. R은 마이너스 2, 3 이렇게 쓰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자, 다음 원점 대칭에서 원점 대칭이면 P를 원점 대칭하려잖아. P를. 그럼 뭐예요? 이게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거든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네. 몰라요. 호윤이 원점 대칭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케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서 S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얘서 모르겠어요? 내가 얘기하라 그랬지. 모르면 모른다고. 모르는 게 창피해? 처음 배우는데 뭐가 창피해? 자, 다음 3번. 서윤이 1번. B의 좌표. 플러스 2, 플러스 4. 오케이. 다음 2번. 세령.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 뭐 하래요? 다 찍으래. 2,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4. A. B가 2, 4. B. C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C. 근데 넓이 구하라고 4번에 나왔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으란 얘기잖아요. 삼각형을.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몇 칸이죠? 4칸. 높이는 몇 칸이죠? 8칸. 8칸. 그러니까 4번 답은 4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16.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돼요? 요거 시험에 냈어요. 냈다고 그랬어요. 네. 서술형 답지에 이 좌표 평면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는 거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리는 거 있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 자, 4번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이제 오늘 설명은 다 할 거거든요. 끝까지. 네, 그래서 오늘은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시간에 좀 문제를 풀어보고 뭘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래프. 자,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변수라는 게 변하는 숫자. 변한다는 얘기는 내가 넣고 싶은 숫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보통 변수는 XY에다 대입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XY가 변수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는 여기다 이제 표시하라는 얘기인데, 표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순서쌍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맞는 순서쌍을 찾으셔서 찍어라. 자,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자, 두 변수 xy의 순수상 x, y로 표현해라. 지금 xy가 대놓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쌍으로 쓸 수 있냐 그냥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2, 4겠죠? 얘는 3, 6이고 그 다음에 얘는 4, 8이고 얘는 5, 10이겠죠. 그럼 이거를 그냥 여기다 찍을 수만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1, 2, 2, 4, 3, 6, 4, 8, 5, 10 네,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문제에서 순수쌍이 지금 5개 있으니까 점 5개만 표현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모양을 이제 뒤에 가면 정비례라고 얘기합니다. 정비례.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을 정비례라고 얘기하고, 정비례라고 하는 거는 x가 늘어나면 y도 같이 똑같이 늘어나는 거를 정비례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x가 1 늘어나니까 y가 2 늘어났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똑같이 1 늘어나고 2 늘어나죠. 여기도 똑같이 1 늘어나고 2 늘어났잖아요. 똑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런 걸 정비례라고 하고요. 정비례 식은 지금 설명하고 뒤에 정비례 나오면 또 설명할 거예요. 네, 그냥 먼저 꺼내놓은 것 뿐이야. 정비례 식은 y는 ax 이렇게 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xy를 그래서 변수라고 얘기하고 a를 비례상수라고도 얘기하고 기울기라고도 얘기해요. 이 a가 변하지 않는 숫자예요. 비례상수라고 하는 게 고정된 숫자. 얘가 기준이야.
얘에 맞춰서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방금 앞에 있던 요거를 식으로 나타내면요. A 구하는 방식을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A 구하는 방식은 그냥 x분의 y 하면 됩니다. 좌표를. 앞에가 x고 뒤가 y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x분의 y 하니까 뭐야? 2죠. 얘도 x분의 y 하면 2죠. 다 똑같이 나와. x분의 y 하면 2죠. 얘도 x분의 y 하면 2죠. 얘도 x분의 y 하면 2잖아. 다 2지. 그게 a예요. 비례상수. 한마디로 x를 다 2배 했다는 얘기야. 의미로 생각하시면. 그래서 정비례는 이런 식으로 식을 알고 계셔야 되고 a 구하는 식까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 요 용어까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자, 뒤에 나오면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면, 자,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한 개 200원인 지우개, 이건 금액은 다 쓸 수 있죠? 얼마예요? 두 번째 거. 400원. 그 다음은 600원. 600, 그 다음은 800원. 800, 그 다음 1000원. 1000. 이거 못 쓰진 않겠지? 네. 자,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걸 순서쌍으로 쓰라 그랬으니까 순서쌍은 이렇게가 무조건 순서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00, 2,400 쓰는 게 더 귀찮죠? 3,600, 4,800, 5,1000 이렇게 됐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200배가 된 게 보이죠? 네, 다. 그러니까 얘도 정비례 한 거고요. 자, A 구하는 식이 뭐라 그랬어요? x분의 y라 그랬죠? 그러니까 식이 y는 200x였을 거예요. 여기다가 5 대입해 보면 1000이 되는 게 보이죠? 네, 그래서 규칙 있는 식이 나오게 된다. 자, 요 얘기입니다. 여기다 점 찍으라 그랬는데 뭐 왼쪽 거랑 너무 똑같죠? 네, 다 이거잖아요. 점 찍으라 그러면 네,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어요. 넘어갈게요. 똑같은 방식이어서. 자, 이제 3번으로 가. 자,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문제에서. 아까 건 그냥 정비례라는 방식이었던 거고 다 똑같지는 않아. 네, 나와 있는 게. 3번에 보면 자연수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y래요. 자, 그럼 볼게요. 얘가 다 x잖아요. 4 나누기 3 하면 y가 몇이어야 돼요? 1. 네, 나머지를 쓰는 거니까 1이죠. 얘는 정비례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네. 5는 2. 6은 0. 네, 7은 1. 8은 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쓰라 그러면 4,1 이렇게 써야 되겠죠. 안 쓸게요. 저는 여러분들 이따 쓰세요. 네, 4,1, 5,1, 6,0, 7,1, 8,1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점도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600ml의 약수를 X명이 나눠 마실 때 그 약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약수가 아니죠? 네, 마시는 약수예요. 네, 그겁니다. 헷갈려 하지 마. 헷갈려 할까봐 얘기하는 거야. 네, 60ml의 약수를 X명이 나눠 먹었을 때 한 명이 먹으면 600. 600이죠. 두 명이 먹으면 300. 300, 세 명이 먹으면 200. 200, 네 명이 먹으면 250. 아니죠? 늘어날 수는 없어요. 3명이 먹는데 200씩 먹는데 4명이 먹는데 250씩 먹으면 누가 토했니? 이거를 자, 몇이죠? 150. 네, 150. 늘어나면 안 돼요. 자, 5번은 120. 네, 1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보시면 이걸 이제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이걸 반비례라고 얘기해요. 자, x가 2배, 3배, 4배, 5배 이런 식으로 늘어나죠. 근데 y는 2배, 3배, 4배, 5배로 줄어들어요. 보여요? 그렇게? 네. x는 규칙 있게 늘어나는데 y는 규칙 있게 줄어들죠. 네, 요걸 반비례라고 얘기해요. 자, 반비례일 때의 식은 y는 x분의 a라고 이렇게 쓰고요. 뭐 변수 비례상수는 용어는 똑같아요.
네. 근데 A 구하는 식이 아까 정비례랑 좀 달라요. X랑 Y랑 곱하면 그게 A예요. 그럼 보시면 그냥 얘랑 곱하면 600이죠? 이렇게 곱해도 600이고 이렇게 곱해도 600이고 이렇게 곱해도 다 600이죠? 네. 그러니까 식이 식은 Y는 X분의 600이 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따 반비례할 때 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냥 이런 식이 있다. 같이 늘어나면 정비례다. 규칙 있게. 규칙 있게 늘어나는데 y가 규칙 있게 줄어들면 그건 반비례다. 이렇게 생각을 우선 하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이거 다 외우셔야 되는 거여서 그냥 먼저 얘기를 한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점으로 찍으면은 네, 얘 점으로 찍어볼까요? 순서쌍은 안 쓸게요. 네, 점으로 찍으면 1,600 여기죠? 2,300 여기고요. 3,200 네, 그리고 4,150 4,150이니까 중간에 찍으면 되겠죠? 5,120이니까 5등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요쯤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찍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해서 얘기하면 아까 정비례는요 같이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직선 모양이 선이 만들어져요. 정비례는. 근데 반비례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모양 보니까 어때요? 약간 곡선 모양으로 돼 있죠? 네, 그래서 반비례는 이런 식으로 곡선 모양으로 그림이 나타낼 수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다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몇 개 해드려야 되겠죠? x의 절대값이 y야. y 뭐예요? 그 다음은 1, 0, 1, 2 이렇게 되는 거죠. 점은 안 찍을게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자,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수의 개수는 1은 1개, 2는 2개, 3은 약수의 개수요. 3이 왜 3개요? 1, 3, 2개잖아요. 약수 쓰시고 개수 세는 거예요. 네. 4는 5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네, 넘어갑니다. 다음 하루 중 낮의 시간이 x시간과 밤의 시간이 y시간이래요. 자, x가 10이면 y는 14. 2라고 하는 사람 없겠죠? 네. 12시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11은 12는 13은 14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비례 반비례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비례 반비례가 아니야. 네, 규칙이 지금 같이 늘어나고 같이 줄어들어야지 반비례고 같이 늘어나고 똑같은 배수로 늘어나야지 정비례인 거예요. 얘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런 규칙이. 그래서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확인하는 거였어요. 뭐 여기는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해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프의 해석.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프의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를 보고 니네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프를 보는 방식만 그냥 아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1번에 나와 있는 거를 잠깐 볼게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거는 x가 이렇게 늘어나면 y도 늘어나고 있죠. x가 요만큼 늘어나면 y도 요만큼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써 있는 게 뭐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는 y의 값도 x랑 같이 늘어난다. 네, 이런 형태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거는 x가 늘어나면 y가 점점 더 작아지죠. 네,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 반비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규칙 있게 줄어들어야 된다 그랬죠? 네, 근데 얘는 규칙 있게 줄어드는 모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줄어들기는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반비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같은 모양을 반복하는 그래프는 y 값이 주기적으로 변동한다. 네, 그러니까 규칙 있게 그냥 그려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똑같은 애가 그냥 규칙 있게 반복해서 그려진다. 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이제 문제 보고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1번에 다음 자동차가 달린 시간 x분과 속력이 y분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다. 자, 자동차가 달린 시간이 총 몇 분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이 그래프를 보고 자동차는 총 몇 분 동안 달렸냐? 20분. 네, 20분 동안 달렸죠? 이해 안 가면 얘기하셔야 돼요. 이해돼요? 다른 사람들은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네.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이런 거죠? 처음에 출발을 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처음에 출발하면 속력이 천천히 늘어나겠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고속도로를 들어갔어. 속도가 천천히 늘어난다. 그럼 고속도로는 제한 속도가 있으니까 일정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갔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이제 도착지에 다 왔으니까 속도를 점점 줄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2번 그럼 볼게요. 출발하여 몇 분까지 자동차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냐? 4분. 네, 여기까지 증가하죠? 그래서 4분. 그러면 4분부터 몇 분까지는 자동차의 속력이 16분. 4분부터 16분까지는 속력이 몇으로? 1000m. 1000m로 일정하다. 다음 3번 16분부터 20분까지는 자동차의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 네, 여기 증가라 그랬으니까 감소라고 쓰는 게 맞겠죠? 네, 감소한다. 이해돼요? 같이 하니까 이해될 수 있어요. 네. 혼자 하면 또 이해가 안 돼. 자, 밑에 있는 요 그림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게 y 값이 갑자기 증가한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어떻게 된 거죠?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천천히 밟다가 갑자기 확 밟은 거예요. 속력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일정하게 속도를 늘려나간 거야. 네, 이런 거. 얘는 뭐가 될까요? 천천히. 네, 점점 더 갈수록 천천히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진짜로? 자, 그러면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뭘까요? 얘는 무슨 의미일까요? 자동차에 비유하면. 얘랑 비슷하잖아요. 처음에는 빨리 가다가 나중에 천천히 간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요? 처음에 느리게 가. 처음에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 빠르게 간 거죠. 진짜 이해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볼게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계산하는 데가 아니에요. 네, 그냥 그림 보고 얘기하는 데예요. 네, 계산하는 데가 아니고. 자, 위에 볼게요. 주아는 집에서 출발해서 300m 떨어진 학교에 걸어서 갔다. 다음은 집에서 출발한 지 x분 후에 집에서부터 주아가 위치한 지점까지의 거리를 y라고 할 때 지금 xy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볼까요? 출발한 지 5분 동안 이동한 거리. 200m. 네. 이해되시죠? 그럼 그 다음 학교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 12분.
네, 12분. 그 다음 몇 분에서 몇 분 사이에 멈춰 있었냐? 5분 8분. 네. 이게 멈춰 있다는 거 이해돼요? 네. 네, 거리가 안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3분 동안 멈춰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처음에 좀 빨리 가다가 3분 쉬고 느리게 갔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처음에 뛰어가다가 힘들어서 쉬고 걸어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프가 약간 기울어져 있으니까 완만하게 돼 있어서 이제 또 설명 안 하면 또 못 푸는 거 아니야? 자, 우선 넘어갈 거예요. 니네들이 생각해야 되는 단어들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네, 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고, 이제 문제를 한번 이따가 여기 페이지는 154페이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155페이지도 풀어보시고요. 설명은 다 했어요.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거에 맞춰서 그냥 얘기만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네, 이해 안 가시는 문제는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자, 이제 몇 페이지 나왔니? 아직도 한참 남았어. 네. 자, 이제 본격적인 계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비례 관계에 이해. 자, 이렇게 이야기돼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나왔어요. 정비례식은 이렇게 나와 있는 요식을 사용한다. A는 0이면 안 된다. 그래서 정비례 관계식은 Y 등호 X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 구하는 식 아까 얘기했어요. X분의 Y다. 자, 여기 나와 있죠? X분의 Y. 이게 A 구하는 식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만 아셔도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이따가 추가적인 거 더 얘기할게요. 자, 아이스크림 한 개. 요거 안 할, 요건 됐다. 요건 됐다. 옆에 있는 3번만 할게. 소비 전력이 300W인 전구 X개를 켤 때 소비 전력의 총합이 Y와트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거 와트인 거는 모르시죠? 이 W 표시가 안 배우셨죠? 네. 자,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전구 할 때. 네. 그 전기의 그 단위예요. 와트. 네. 자, 그래서 지금 전력이 30W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자, 전구가 지금 한 개야. 그러면은 30W가 필요한 거고, 두 개니까 배인 60W가 필요한 거고, 세 개는 90, 네 개는 120W 이렇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 정비라는지 말아요라.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요? Y는 X의 정비례한다. 그런 식으로 써도 되고 그냥 정비례한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네, 맞아요 이렇게 쓰진 않겠죠? 있어요. 네, 자, 네,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yes 그런 거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많아요. 그렇게 쓰는 애들 귀찮아서. 자, 그래서 자, A가 몇이죠? 이게 지금 A 구하는 식이었잖아요. A 몇이에요? X분의 Y. 그러니까 몇이냐고요. 30. 네, 1분의 30, 2분의 60 해도 다 30이죠? 네. 네. 그래서 식이 뭐냐고요. A는 30. A 구했잖아요? 아. 30x 이렇게 써야 돼요. 요 식에다가 식을 만들고 싶으면 A만 확인하시면 되는 건데 좌표가 있으면 A를 바로 지금처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다 몰라도 되죠. 하나만 알고 있어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30인 거 확인했으면 여기다가 그대로 30을 대입하시면 그냥 식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좌표가 있어. 순서상이.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두 번째 x분의 y를 해서 a를 구하고 그 구한 걸 다시 대입해서 y는 ax식을 쓰시는 순서예요.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넘어갈게요. 네, 다 그냥 표시하는 거니까.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에 나와 있는 거는 정비례 하면 똥 아니면 X 하래요. 1번은요? 맞아요? 틀려요? Y는 AX 모양으로 써있으면 다 정비례식이에요. 자, 맞아요? 틀려요? 1번? 맞아요. 맞죠? 2번은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아니죠? 플러스 네, 이 플러스 1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나중에 2학년 때 1차 함수라고 배워요. 아직 배우지 않은 거예요. 3번은요? 맞아요? 틀려요? 소윤아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저기요? 아, 네. 이거 왜 자신 없어요? 분수여서 자신 없어요? 맞아요. 얘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5분의 1이 앞에 곱해져 있는 거예요. x가 분모에만 안 있으면 다 정비례예요. 아시겠죠? 분수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가 아까 뭐였어요? x분의 5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아까 반비례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다른 거죠, 얘랑은. 그죠? x가 분자에만 있으면 다 정비례예요. 아시겠죠? 자, 4번은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X분의 Y가 A. 그치. x분의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a 구하는 식이랑 똑같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얘가 x분의 1이잖아요. 지금 넘어가면 역수되니까 8 곱하기 x가 돼서 네, 이거랑 같은 식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y는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정비례 반비례는. 그러니까 지금 얘 보면 y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y는 남겨두고 나머지를 넘겨야죠. 방정식에서 했던 것처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식을 쓸 때에는 y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비례 반비례 얘기할 때에는. 오케이? 네, 자 이렇게. 자, 5번은요? 아니에요. 네, 왜 아니죠? 분모가 X로. 네, 이게 분모로 가야 되는 거죠, 역수하면. 네. 그래서 y는 x분의 10이 될 거 아니에요? 반비례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6번은요? 맞아요. 네,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3x가 되니까 맞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렇게 쓰는 거. 이제 문장 읽고 식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 이따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자, 옆에 있는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문제를 먼저 잘 읽어주셔야 돼요. y가 x에 정비례하고 xy의 값이 다음과 같을 때 xy의 관계식을 구하여라. 정비례란 말이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말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이걸 쓰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비례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리고 아까 a 구하는 식이 뭐였어요? x분의 y였으니까 x분의 y 하면 a가 바로 나오겠죠. 2분의 8이어서 a가 4예요. 그럼 이 구한 거 어떻게 하라고요? a 자리에다가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식이 y는 4x입니다. 이해돼요? 제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요거분의 요거에서 a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분의 요거 하니까 뭐야? 3분의 9니까 3이죠? 그러니까 식은 y는 3x예요. 2번. 되고 있어요? 그럼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3번은 그럼 뭐겠어요? Y는 y는 2X. 2 아니죠? 2분의 1이잖아. 아, 네, 2x는 2가 되는 거니까 x분의 y예요. y분의 x 하시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4번은 y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3x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야지 되는 거겠죠? 공식을 외워야지 뭘 할 수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비례 관계. 자, 이제 여기서 설명이 좀 많아져요. 네. 고식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정비례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정비례 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얘가 뭐라 그랬냐면 비례상수라고도 얘기했고 기울기라고도 얘기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기울기에 대한 걸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은 y는 ax라고 하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정비례식이 있으면 예를 들어 정비례식이 y는 x가 있어. 그럼 그림 그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좌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좌표를 구할 건데 좌표는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숫자 넣으시면 돼요. 당연히 제일 쉬운 게 뭐겠어요? x에 제일 쉬운 거 넣어야 되겠죠. 뭐 넣으면 될까요? 1. 0이죠. 자, 잠깐. 제일 쉬운 건 0이죠. 그 다음은 1이죠. 그 다음은 2죠.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이게 순서쌍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으시겠죠? 네, 그러면은 순서쌍이 0,0이랑 1,1이랑 2,2 요 정도 구했어요. 원래 정비례는 순서쌍은 두 개만 알면 돼요. 왜냐면 직선이라 그랬거든요. 정비례는 두 점만 알면 이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점이 필요하진 않아. 두 점만 있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두 개의 점만 찍어 놓고 0,0, 1,1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해될까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더 할 거예요. 이번에 y는 2x라고 했어. 네, 그렇게 되면은 자, 특징을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는 앞에 1이 있었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여긴 2죠? 1보다 2가 더 크죠? 자,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이 정 가운데야. 여기에서 이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는 이렇게 가운데에 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1보다 크면 무조건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라져요. 그려보면 알아요. x에다 1 대입하면 뭐야? 1,2죠. 그러면 1,2면 여기 있겠죠, 점이?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되죠. 0,0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기 지난다는 거. 자, 그럼 또 특징이 하나 나왔네. 요 식의 특징은 무조건 0,0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요 식은 무조건 0,0 지나가야 돼. 그리고 직선이에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 숫자가 크면 기울기가 가파라져요. 예를 들어 y는 내가 2분의 1x 이렇게 썼어. 그럼 얘 1보다 숫자가 어때요? 작죠? 그러면 안 구해봐도 좌표를 안 구해봐도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구해보지 않더라도 1보다는 기울기가 완만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말로 얘기하면은 1보다 큰 숫자면 숫자가 클수록 기울기가 y축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파라진다는 얘기를. y축에 가까워진다. y축에 가까워지잖아요. 네. 그리고 숫자가 0에 가까워질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자, 그건 a가 지금 양수일 때 했어요. 1이나 2. 근데 제가 지금 또 해야 될 건 a가 꼭 양수일 필요는 없거든요.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네. 방법은 얘랑 똑같은데 음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져요. 자, 우리가 아까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여기가 몇 사분면이야? 여기가 제1사분면이고 여기가 제2사분면이죠. 제3사분면이죠. 그러니까 a가 양수면 제1사분면이랑 제3사분면을 지나요. 무조건. 이것도 이제 특징이 되는 거예요. a가 음수이면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죠? 제2사분면이랑 제4사분면을 무조건 지나요. 제4사분면을 지나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그렸어요. 이거 이쪽으로 할게요. 이렇게 제가 y는 마이너스 x 이거 식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또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아까 전처럼. 자, 여기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이 a라는 숫자에서 부호가 하는 역할과 숫자가 하는 역할이 별개인 거야. 방금 제가 부호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부호가 하는 역할이었어요. 양수면 1, 4분면 3, 4분면을 지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음수면 2, 4분면 4, 4분면을 지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A에서 부호가 하는 역할인 거야. 자, 숫자가 하는 역할이 기울기인 거야. 숫자가, 그러니까 부호는 이제 얘도 볼 필요 없죠? 얘가 하는 역할은 이제 2, 4분면 4, 4분면 지나게만 그리면 되는 거고. 이 숫자만 봤을 때,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거 절대값을 한다 그럽니다. 숫자만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절대값을 했을 때 그 숫자가 클수록 아까 전처럼 얘기하면 가파라져야죠. 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야. 그래서 이 숫자만 봤을 때 네, 1보다 작으면 이렇게 완만해지는 거야. 갑자기 막 어렵죠? 네, 자, 외워야 될 게 더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증가 감소 얘기가 나와서 자, 지워보고, 지금 한마디로 여기 성질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 네. 여기랑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질을 외우셔야 돼요. 근데 아직 하나 얘기 안 했어요. 3번 얘기 안 했거든요. 3번이 뭐냐면 A가 양수면 그러면 점의 이동이라 그러거든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데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위로 움직여야 되죠. 근데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우리는 증가한다라고 얘기해요. 위로 움직이는 것도 증가한다라고 얘기하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감소한다라고 얘기하고, 밑으로 움직여도 감소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X가 증가하면 Y도 점으로 이동을 했을 때 증가한다라고 외우셔야 되고요. A가 음수일 때에는요, 점을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X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Y가 감소하죠.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도 감소한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외우셔야 된다 라는 걸 아시고, 이제 여러분들 아직 못 외웠으니까 저랑 같이 보면서 해야 되겠죠? y는 2x의 그래프에 대한 다음 물음을 답하여라. 그럼 얘 보면 기본적으로 방금 그걸 외워놨다면 자, 이렇게 돼 있고 기울기가 좀 가파른 요 모양이어야 된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써있는 숫자 하나씩 x에다가 다 요식이 있으니까 대입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그럼 다 대입해보면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이고 얘는 0이고 얘는 1이 아니죠. 2고 얘는 4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을 확인해 주시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점을 아니까 그림이 점 찍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자,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자, 1번에 점만 있을 때는 이렇게 찍는 거고요. 자, 추가로 얘기할게요. 2번의 문제를 보면 수소상 x와의 좌표라는 점을 이용해서 x값이 모든 수일 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금 위에 표는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이 숫자만 5개만 지금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5개만 찍은 거야. 근데 지금 2번에서 얘기하는 게 저거 말고 모든 숫자. 모든 숫자라는 얘기는 분수소수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럼 분수소수를 다 대입해서 구할 수 있겠어요? 너무 많아서 못 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쉽게 구하는 애들을 찍어 놓은 거고, 어렵게 구해야 되는 애들은 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숫자라 그랬으니까 이건 다 구하면 모든 점들이 다 모여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점들이 다 모이면 직선이니까 이렇게 선을 그래프에 표시를 하셔야 돼요. 모든 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없어. 그래도 이렇게 선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y는 2x라는 식만 딸랑 줬어. 니네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대표적인 점인 뭐 0,0이랑 그 다음에 1,2만 구해놓고 선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식만 딱 주면, 식만 딱 주고 그리려고 하면 선 그려야 돼요. 근데 아까 1번처럼 이렇게 x값을 이렇게 정해줬어. 그러면 점만 찍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만 그려라 그러면 점만 찍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선 그리시면 안 돼. 근데 모든 수라고 그러거나 뭐 아무 말이 없으면 무조건 선 그려야 돼요.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얘도 이제 보면 이제 다 선을 그려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가장 대표적인 점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무조건 0,0은 있어야 되고요. 1을 대입하면 3이니까 1,3이겠죠? 그래서 지금 뭘 쓰란 얘기냐?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1,3을 지나 직선? 직선이라고 써야 되는 거구나. 직선이다. 이렇게 돼서 0,0이랑 1,3을 찍어주셔서 선을 좌대고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표시해놔야 되겠죠? y는 3x였고 1번 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2번 선으로 해볼까요? 2번은 y는 마이너스 3x예요. 그러면 또 대입하시면 0,0이랑 1,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1, 마이너스 3이니까요. 여기에 찍히겠죠. 여기랑.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게 2번이요. 다음 y는 3분의 1x죠? 그러면은 0,0은 무조건 지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쉬운 걸 대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입하시는 거잖아요. 아무거나 대입하셔도 돼요. x가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걸 넣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제일 계산이 쉽게 나오는 걸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분이 되는 3을 넣은 겁니다. 다른 걸 넣어도 돼요. 근데 분수가 나오겠죠. 다른 걸 넣으면. 자, 그래서 3을 넣으니까 1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얘도 그려주시면 3,1이 돼서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일 거예요. 자가 좀 필요하겠죠? 이렇게 그리실 거면 직선을 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된다. 넘어가요. 자, 이제 여기서도 다 그려보란 얘기네요. A도 구하고 다 계산해보고 네. 그래서 네. 4번을 해야 되나? 다음 점은 2, 마이너스 8이 정글의 관계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 위의 점인지 알아보는 과정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a 구하는 방식만 확인하시면 되죠? 요거 분의 요거 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면 여기에 얘기한 대로 위에 점이 있는 거죠. 네. 안 되면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거겠죠? 계산했을 때 안 되면. 그래서 x가 2일 때 네. 식에다가 대입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x만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지금 x가 2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이 되잖아요. 그래서 2, 마이너스 8이고 그래서 얘는 그래프 위의 점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하면 8이죠? 그러니까 되는 거야.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하죠?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확인하셔도 된다 그랬지만 1분의 4 하면 마이너스 아니죠? 이렇게 확인하셔도 된다. 얘가 더 쉽겠죠? 확인하시기. 그죠? A 구하는 식만 아신다면? 그러면 이거 분의 요거 하면 몇이에요? 4죠? 안 되죠. 돼요? 자,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대입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식을 구하여라. 6번을 보시면 얘네 A 구하는 거니까 6번에 보면은 이제 그림에서 좌표가 보이냐. 그림에 좌표 보여요? 이거 봤을 때 순서상 얘기할 수 있어요? 뭐가 보이세요? 이 그림에서 순서상. 3,2. 여기 보이죠? 네, 여기가 3,2. 요것만 보이세요? 0,6. 네, 여기도 보이잖아요. 이런 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정비례의 특징을 다 외웠다면 원점도 지나고 직선이니까 정비례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림만 봐도. 그러니까 식을 그냥 y는 ax를 쓰는 거죠. 그리고 x분의 y를 하니까 a가 뭐예요? 3분의 2죠. 그러니까 식이 y는 3분의 2x라는 걸 구할 수 있다. 아, 근데 여기는 y는 3분의 2x를 쓰라는 건 아니구나. 네. 얘를 먼저 순서대로 제가 아까 순서 정해드렸잖아요. 아, 그림만 봐도 정비례라는 걸 아니까 y는 ax 쓰고 좌표가 3,2라는 거 아니까 쓰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 y는 ax에다가 3,2를 대입하고 대입했더니 지금 2는 3a가 되니까 이게 3분의 2가 되고 근데 굳이 이 과정 필요 없다 그랬죠? a 구하는 식만 아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이 식을 쓰면 y는 3분의 2x가 된다. 한마디로 여러분들한테 점을 알려주면 식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한테 식을 알려주면 뭘 구하라는 얘기겠어요?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순서쌍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알려주는 거에 맞춰서 구하시는 거예요. 점 알려주면 식 구하셔야 되고 식 알려주시면 점 구하셔야 되고 네, 이렇게 알려준 거에 맞춰서 구하는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이 정비례. 그 다음에 활용? 활용은 안 할게요. 네. 활용은 그냥 문제 보고 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설명할 건 없고요. 네. 문제 읽고 그냥 확인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여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반비례예요. 이거 설명하면 끝나요. 어우, 설명을 지금 벌써 뭐 1시간이 넘게 하고 있네. 네. 이거 설명하면 끝나요. 많이 설명할 건 없어요. 정비례랑 똑같아. 방법은. 계산하는 순서는 정비례나 반비례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이 주어지면 식을 만들라는 얘기죠. 근데 식이 다르죠.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은데 순서도 똑같고 계산하는 순서도 똑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반비례일 때 또 외워야 되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걸 따로 외우셔야 되는 거고 반비례는 x가 늘어나면 y는 2배, 3배 줄어들어야 된다. 이게 아까 얘기한 부분이었어요. 2배 늘어나 x가 2배 늘어나면 y는 반대로 2배 줄어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지 반비례고 반비례 관계식은 요거라 그랬고 네 그리고 지금 a 구하는 식은 x랑 y를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구하는 게 오히려 더 쉽죠. 쉽기는. 근데 얘는 그림 그리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정비례는 점을 몇 개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한 2개 정도만 정확하게 알면 자대고 이으면 된다 그랬어. 근데 반비례는 모양이 곡선이에요. 특징이 이제 또 나오죠.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점 2개 가지고 곡선을 만들 수 없어요. 최소한 점이
4개는 있어야 돼요. 최소한. 네. 그러니까는 4개는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자, 그리고 반비례의 특징은 아까 정비례는 직선이었는데 반비례의 특징은 원점을 안 지나요. 그러니까 얘 그림이 A가 양수야. 그러면 아까 A가 양수면 1, 4, 5면 3, 4, 5면 지난다 그랬죠. 그건 똑같은데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림 모양이 이렇게 나와. 반비례식을 점을 구하면.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에는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원점도 안 지나고 X축, Y축에도 닿으면 안 돼요. 네. 그냥 이렇게 붕 떠 있는 곡선 모양인 거야. X축, Y 사이에 있는 붙을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이 된다. 자, 이거 알아야 되고요. 또 아까 정비례처럼 외워야 될 게 얘도 많아요.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역할만 아시면 되죠. 이건 부호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A가 플러스면 그러면 1, 4분면 3, 4분면 A가 마이너스면 2, 4분면 4, 4분면은 정비례랑 똑같은 건데 거기에서 점의 이동도 아까 했었죠. 자, 점의 이동을 하면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하면 A가 양수일 때는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라고 외우셔야 되고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하면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라고 외우셔야 돼요. A가 음수일 때. 어떻게 외우면 되는 거냐면 정비례를 외웠어. 그러면 반비례는 그거의 반대예요. 아까 정비례는 A가 양수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고 그랬고요. A가 음수면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반비례는 그거 반대.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특징을 막 얘기했어요. 원점 안 지나고요. 곡선이고요. X축, Y축도 닿으면 안 되고요. 네. 그림 그리시려면 점을 최소한 4개는 구하셔야 된다 그랬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죠. 그러니까 양수 4개, 음수 4개 집어넣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시려면 점이 한 8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양수도 들어가고 음수도 들어가고. 0은 대입 못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왜 0 대입 못하는지는 아시죠? x가 분모에 있잖아요. 0을 대입하면 숫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분모가 0이면 숫자 아니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0을 대입할 수는 없어요. 자, 이런 게 반비례입니다. 갑시다. 자, 반비례는 y는 x분의 y는 x분의 a였기 때문에 나눈다는 의미가 들어가면 반비례가 되겠죠. 같이 배수의 의미가 들어가면 정비례가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나눈다. 그래서 60 나누기 1하면 60이고 60 나누기 2하면 30이고 20이고 15고 12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가 2배 되면 y는 2분의 1배 되는 거다. x가 3배 되면 y는 3분의 1배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x와의 관계식으로 나타내면 x 곱하기 y가 a여서 얘가 60이었고 그래서 식은 y는 x분의 60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문제 다 안 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되니까 넘어갈 거예요. 그냥 이거 확인하는 것도 x가 분모에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얘도 넘어갈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관계식 구하는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얘랑 곱하면 되는 거죠. a 구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곱해주면 반비례니까 요 식에다가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8이라고 곱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얘도 할 얘기 없어요.
자, 넘어가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프 모양. 이게 다 외워야 될 내용이죠? A가 양수면 1, 4분면 3, 4분면 지나는 곡선. A가 음수면 2, 4분면 4, 4분면 지나는 곡선.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숫자가 하는 역할이 있고 부호가 하는 역할이 있었죠. A가. 얘도 마찬가지. 자, 얘는 역할 이게 다 끝난 거야. 1, 4분면 3, 4분면 2, 4분면 4, 4분면. 이 숫자가 클수록 이 원점에서 멀어요. 숫자가 하는 역할이 이거예요.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원점에서 가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까이 뭐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게 A의 숫자가 더 작다는 얘기야. 점점 가까워질수록 더 작은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X축, Y축 원점에는 닿으면 안 된다. 닿게 그리면 틀린 거예요. 그림 그리실 때. 붕 떠있게 그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고. 아까 얘기한 거대로 얘는 양수일 땐 증가 감소고 음수일 때는 증가 증가다. 이것도 외우셔야 되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리는 거 해볼게요. 자, 그리는 거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대입을 할 거거든요. 근데 대입을 하는데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는 게 대입을 했는데 지금 아무거나 막 대입하면 분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대입하시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숫자에 약수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6의 약수가 뭐야? 1, 2, 3, 6이죠? 1, 2, 3, 6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을 대입하면 바로 찍을게요. 1을 대입하면 6이니까 1,6 여기고요. 2를 대입하면 3이니까 2,3 3을 대입하면은 2니까 3,2 4를 대입하면은 4 대입하면 안 돼요. 6을 대입하면은 1이니까 6,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죠? 음수도 대입해야 되죠. 네. 근데 음수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대칭이에요. 똑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안 구해봐도 계산 안 해봐도 1번이랑 대칭이 돼야 돼요. 원점 대칭이 되겠죠? 원점 대칭. 자, 그래서 얘를 그대로 대각선으로 접은 모양에 찍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수 전체일 때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얘는 요수만 찍으라는 얘기니까 8개 찍은 거고 얘는 수 전체라 그랬으니까 곡선으로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밑에다 그리지는 않을 거고 그냥 이렇게 똑같이 찍어준 다음에 이어주시면 돼요. 이게 2번이에요. 곡선 방식. 그러니까 점만 찍을 줄 아시면 뭐 수 전체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네, 이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곡선 형태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점의 대칭이라 그랬죠 아까. 그래서 매끄러운 곡선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셔서 점을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라 하고 식만 줬죠. 그러니까 곡선으로 그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0이니까 12의 약수를 대입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1을 대입하면은 뭐야? 그림이 없네요. 그럼 못 그리니까 2 대입하면 6이죠? 그러면 한 칸이 2네. 자, 2 대입하면 6이니까 여기 2,6. 지금 한 칸을 2로 잡은 거죠? 네, 지금 그림에 보면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4를 대입하면은 뭐가 되니? 4를 대입하면 3이 되죠? 그러면 요쯤 돼야 되겠네. 그 다음에 6을 대입하면
2가 되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의 모양이 그려진다. 그럼 반대쪽도 방금 했던 대칭으로 찍으시면 여기 그래서 얘도 이런 모양의 그림이 그려진다. 뭐 분수 나와서 찍으셔도 되긴 해요. 중간 정도에 찍으면 되니까. 네. 그거는 상관없어요. 찍으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약수가 좀 더 쉽다. 뭐 그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뭐 풀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설명 끝! 설명 다 했습니다. 이제 풀어보시고, 네. 모르는 거 있으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